안녕하세요. 꾸준히 기업을 관찰하는 미래 관찰일지입니다. 2025년 5월 조비 에비에이션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전환 비행을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고 여러 대 기체를 동시에 띄우는 데도 성공했으며 토요타와의 전략적 협력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조비는 현재까지 상업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구체적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진짜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단순한 기술력만으로는 시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기술이 제도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제도, 정책의 흐름이 2025년 6월 초 하나의 행정명령을 통해 바뀌었습니다. 2025년 6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드론 리더십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단순한 소형 드론을 넘어 전기 수직 이착륙기, 이 VTOL과 첨단 항공 모빌리티 AAM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는 조비 에비에이션과 같은 기업이 명확히 포함됩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FAA는 앞으로 즉 조종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까지 기체를 날릴 수 있는 비행을 상업 임무나 공공안전 목적에 한해 일상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체가 항상 조종사 눈에 보여야만 운항이 가능했기 때문에 조비 같은 기업들은 실제 도심 환경처럼 넓은 범위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큰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명령은 이러한 시야 제한 규제를 공식적으로 풀어주는 첫 신호라는 점에서 조비가 본격적인 운항 실증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둘째, FAA는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드론 운용에 필요한 승인 심사를 더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조비처럼 수천 번의 시험을 수행하고도 인증 절차가 느려 답답했던 기업에게는 이 행정명령이 속도를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FAA는 민간 드론을 국가 공역에 통합하기 위한 최신 로드맵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 로드맵 안에는 조비의 상업 운항이 현실로 다가설 수 있는 제도적 시계가 포함될 것입니다. 즉, 조비가 보여준 기술적 실행력과 전환 비행의 성공, 그리고 토요타와의 협력은 이제 정책이라는 바람을 타고 현실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 행정명령이 조비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투자자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비가 뭘 해왔는가를 봤다면 이제는 그걸 가능하게 할 환경이 갖춰지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6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드론 산업을 다시 주도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공식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명령 단순히 드론 몇 대 더 날리자는 선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Unleashing American Drone Dominance. 즉, 미국 드론 우위의 재정립. 이건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기술 패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적 선언이며 차세대 항공기술의 주도권을 미국이 다시 가져오겠다는 정책적 메시지입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에서 드론의 역할을 단순한 촬영 장비가 아니라 물류, 인프라 점검, 정밀 농업, 응급 대응, 공공안전을 아우르는 생산성과 안보의 핵심 기술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기 수직 이착륙기 EVTOL과 첨단 항공 모빌리티라는 단어를 행정명령에 직접 명시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군용 드론이나 배달용 기체가 아니라 사람이 타는 도심 항공기, 즉 UAM 시장 전체를 이번 정책의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비 에비에이션은 그 정책 방향성과 기술 요건이 부합하는 선도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 조비는 두바이와 뉴욕, 일본과 영국 등에서 글로벌 상업 운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ANA, 델타항공, 버진 애틀랜틱 등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기술이 글로벌 교통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 바로 트럼프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강조한 생산성과 일자리 창출,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라는 목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 하나 짚어볼 점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재임 시절에도 드론 통합 시범 프로그램을 출범시킨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국경 감시와 군사 정찰 분야에서 실제 드론 배치를 주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그 흐름을 확장한 조치로 이제 드론 산업을 미국 전략기술 산업의 한 축으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드론은 단순 촬영용 기체나 소비자용 장비가 아닙니다. FAA,
인증을 거쳐 공역에 정식 진입할 수 있는 기체, 즉 사람과 화물을 실제로 운송할 수 있는 차세대 항공기가 정책적 고려의 범위 안에 명확히 포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흐름과 기술 요건의 접점에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행정명령은 드론과 AAM 기술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공공국방 수출 시장 등에서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재편하려는 시도입니다. 조비는 아직 명시적 수혜 대상자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술력, 인증 진행 상황, 국방 실증 경험 등을 감안할 때 정책 활용도가 높은 기업 중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조비를 지켜보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조비는 기술 다 해냈다면서 왜 아직도 하늘을 못 나는 거죠? 답은 간단합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2025년 5월 기준으로 조비는 사람이 직접 탑승한 상태에서 수직으로 떠올랐다가 수평 비행으로 전환하는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또한 여러 대의 기체를 동시에 하늘에 띄워 운항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6개의 프로펠러 중 4개만 작동해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을 정도로 기체의 안정성과 신뢰성도 입증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상업 운항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FAA의 형식 인증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조비는 지금 기술적 신뢰성과 제도적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단계에 들어섰고 하나씩 그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그 해결 속도를 높여줄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을 만들어줍니다. FAA는 조비의 실증 환경 조성을 위해 3가지 주요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시야박 비행 허용, AI를 통한 심사 속도 향상, 공역 통합, 로드맵 마련입니다. 이 변화들은 기술은 있으나 제도에 막혀있던 기업들의 상업 진입을 가속화할 제도적 전환점입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도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행정명령은 FAA에게 민간 드론의 운항 조건을 명문화한 새로운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있어 조비의 상업 운항 시점과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비는 이미 FAA로부터 형식 인증의 기술 기준을 승인받았고 2025년 5월을 기준으로 TIA를 준비 중입니다. 또한 실제 시험기체 6대를 운용하며 4만 마일 이상의 비행 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적 성과들이 마지막 남은 제도적 관문 FAA의 형식 인증 승인 앞에서 멈춰 있었던 겁니다. 이제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그 장벽을 현실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3가지 축에서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운항의 자유화. 2번째, AI 도입으로 인한 심사의 속도 개선. 3번째, 공역 통합 로드맵 제공. 정리하자면은 이번 행정명령은 조비의 상업화가 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가능해지느냐라는 질문에 속도감 있는 답변을 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조비가 겪어온 가장 큰 제약은 기술 그 자체보다 제도와 정책이 이를 따라오지 못했던 점에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FAA의 최종 인증, 기체 생산 안정성 등 기술적 과제는 일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정책과 기술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정책이 바뀌면 그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그 제도 아래에서 먼저 날아오를 기업은 어디일까?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은 그에 대한 힌트를 남겼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정기 수직이 착륙기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운항을 위해 통합 시범 프로그램을 신설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범 사업은 최소 5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의료 화물도심 운송 같은 실제 응용 분야에서 운용 실험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5개 중 하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조비는 이미 유인 전환 비행을 성공시켰고 5월 9일에는 다중기체 동시 운항까지 입증했습니다. 특히 유인 전환 비행은 가장 복잡한 기체 전환 시퀀스를 사람이 탄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FAA 인증의 핵심 요건을 충족시킨 이정표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이 비행을 이끈 제임스 버디 덴햄은 F-35B 전투기 프로그램까지 다뤘던 전 미 해군 항공시스템 사령부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완벽했다. 전환이 마치 일상처럼 느껴졌다. 그의 이 한마디는
조비의 기술 수준이 단순한 R&D 단계를 넘어 실제 운항 체계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게다가 조비는 단일 기체가 아닌 2대 기체를 동시에 띄우는 운항 시험까지 성공했습니다. 이건 상업 서비스를 가정한 운영 스케일 시험으로 단순 기술 검증을 넘어선 실전 시뮬레이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정부가 실증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과연 어느 기업을 선택할까? 기체가 아직 개발 중인 기업일까요? 아직 유인 비행조차 시도하지 않은 기업일까요? 아니면 유인 전환 비행과 다중 기체 운항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공역 접근만 기다리고 있는 기업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조비는 현재 가장 앞서 있는 상태로 실증 사업 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마케팅 이벤트가 아닙니다. 정부 주도의 실증 프로젝트에 선정된다는 것은 사실상 상업화를 향한 첫 매출 기회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체 한 대를 팔든 시범 운용에 들어가든 혹은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식 조달 파트너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즉, 이 시범 사업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조비에게 정부 인증 도장과 첫 상업 수익 접점이라는 상징성과 실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리하자면 5개의 실증 프로젝트 중 하나에 조비가 들어갈 확률은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실제로 발표된다면 그건 조비에게 기술력 이상의 제도 기반 신뢰 인증서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제도적 환경이 열렸을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제 이 기체를 누가 실제로 구매하게 될까? 여기에 대한 답도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 안에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산 고성능 드론을 우선 구매한다. 즉, 정부가 이제는 단순한 정책 지원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기체 수요자, 즉 구매자로 시장에 들어오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한 원산지 표기가 아니라 기술 보안, 공급망 보호, 외국 기술 의존 탈피를 전제로 한 구매 우선순위 변경입니다. 그럼 이 기준에서 조비는 어떤 기업일까요? 조비는 모든 기체를 미국 내에서 설계, 조립, 생산하고 있으며 40개 주에 걸쳐 2,000명 이상의 엔지니어와 기술 인력을 고용한 순수 미국 기술 기반 기업입니다. 즉, 조비는 연방 정부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우선 대상군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이건 기업 입장에서 보면 확정된 매출처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조비는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기체 판매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요타와는 기체 공급 계약까지 포함한 투자를 유치한 바 있으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 수요처 확보까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정부가 직접 구매자로 나서게 된다면 조비는 민간과 공공 양측을 매출처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단순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기체 한 대당 판매 가격은 수백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단일 계약으로도 수천만 달러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구조입니다. 따라서 조비의 미래를 바라볼 때는 단순히 에어 택시 운영 서비스가 아니라 기체 제조 사업자로서의 성장성과 매출 기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행정명령은 수출 촉진과 연방금융지원 확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비처럼 이미 일본, 두바이, 영국 등의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에게 정책적 날개를 달아주는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비는 일본에서는 토요타의 에어택시 운영기체 공급사로 지정돼 있고 두바이에서는 2026년 여객 운항 개시를 목표로 기체 인도 준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조비가 단순한 미국 내 스타트업이 아니라 글로벌 운항 인프라와 전략적으로 연결된 기업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는 이제 단순한 지원자가 아니라 수요 창출자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비는 이러한 수요 지형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조비가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 시장만이 아닙니다. 이미 조비는 미국 국방 분야에서도 실증 운용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건 조비의 기체가 상업용을 넘어 전략 자산으로도 평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 공군의 에그일리티 프라임 프로그램을 통해 조비는 최대 1억 3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기체 납품과 운용 지원까지 실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첫 번째 기체가 에드워즈 공군기지에 배치됐고 2025년 5월 기준으로는 총 2대의 기체가 상주하며 군 조종사 훈련, 기지 내 수송 등 작전 기반 실증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조비의 기체가 군 전력으로 전환 가능한지를 정식으로 평가받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러한 흐름의 명확한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령문에는 미국산 고성능 드론의 군 전력 활용을 확대하고 공역 주파수 접근 절차를 간소화하라는 구절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곧 조비가 국방 조달 시장에서도 실질적인 수요처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술, 실행력, 정책이라는 세 가지 축이 조비에 유리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단지 방향성만 제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실질적 조치입니다. 투자자라면 조비를 포함한 관련 기업들이 이 변화 속에서 어떤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제부터 시작될 제도 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따라가야 할 시점입니다. 기술력은 이미 수년간의 시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기술이 실제 시장과 연결되는 제도적 경로가 언제 열리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FAA의 TIA 승인 시점에서 인증 프로세스가 언제 실질적으로 완료되는가? 두 번째, 연방정부 실증 프로젝트 선정 여부에서 정부 매출에 초입이 될 가능성. 세 번째, 일본 두바이 등 글로벌 진출 허가 및 파트너십 구체화에서 수출 정책과 맞물리는 외부 매출. 우리는 지금 기술보다 제도를 바라봐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서 조비가 어디에 서 있는지 계속해서 관찰하고 기록하고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 질문 하나가 단순한 반응을 넘어서 이 채널이 더 깊이 있는 투자 정보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함께 분석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까지 해주신다면 이 흐름을 함께 읽어가는 가장 빠른 동료가 되실 수 있습니다. 기록하고 축적하며 기다리는 투자자, 우리는 미래 관찰 일지를 씁니다. 감사합니다.